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산에 대한 꿀팁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꾸로 계산하기. 얼마 전에 어떤 5학년 학생과 수업하고 있었는데요. 뺄셈을 하고 있었어요. 130 빼기 95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학생이 이 식을 이렇게 가로식을 쓴 다음에 답을 45라고 쓰더군요. 그런데 답이 45가 아니에요. 얘가 틀려서 그 다음 답도 계속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 학생은 답이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이 학생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가로식으로 쓰지 말고 이왕 쓸 거면 세로식으로 써봐라. 그러더니 학생이 다시 썼어요. 130 빼기 95는 45라고 쓰더군요.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땡땡아 7 빼기 3은 얼마니? 서유. 그렇지? 그렇다면 밑에서부터 다시 거꾸로 해볼까? 4 더하기 3은 얼마니? 7이요. 그렇지? 그럼 이것도 한번 거꾸로 한번 덧셈 해볼래? 암산해봐. 45 더하기 95 해봐. 얼마니? 140? 위의 수와 다르네. 그렇지? 뭔가 이상하지? 그렇다면 45가 맞을까? 안 맞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곰곰이 생각하더니 45를 35로 바꾸어서 정답을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뺄셈에서 받아내림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뺄셈 잘 못하는 학생들은 이와 같이 거꾸로 계산, 즉 밑에 두 수를 한번 암산으로 빨리 더해보세요. 이 덧셈하는 거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덧셈해서 위의 수와 같은지 확인해보세요. 뺄셈을 안 틀리는 학생들은 이와 같이 계산을 위에서 한번 하고 밑에서도 거꾸로 한번 하고 늘 계산을 2번씩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하지 않도록 늘 점검해요. 이런 습관이 있으면 계산 실력이 점점 좋아집니다. 거꾸로 계산하기 한 개 더 예를 들게요. 나눗셈 해볼까요? 721 나누기 7 했을 때 7 나누기 7은 1, 7은 7, 그 다음에 2 내려오고 1 내려와서 7, 3, 21, 0. 이와 같이 721 나누기 7을 13 또는 130이라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렸다. 다시 해라. 그래도 내 답이 왜 틀렸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721 나누기 7은 130. 그래서 검산식 7 곱하기 130을 해봐라. 그래서 앞에 있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과연 나오는지 확인해 보자. 7 곱하기 130은 910이기 때문에 721이 안 나오죠. 그렇다면 목 130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해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아까 뺄셈에서 거꾸로 덧셈 확인해 본 것처럼 나눗셈도 거꾸로 곱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만약에 다시 나눗셈을 했을 때 7 나누기 7은 1, 7일은 7. 자, 2가 하나 내려왔죠? 하나가 내려오면 반드시 나눗셈을 꼭 해야 돼요. 즉, 2 나누기 7. 2 속에는 7이 없다. 0을 꼭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눗셈 1 내려와서 21 나누기 7, 7, 3, 21, 0. 그래서 몫은 130이 아니라 103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721 나누기 7는 103. 그 다음에 검산식 7 곱하기 103은 당연히 721. 아하, 130이 아니라 103이 맞구나. 이와 같이 나눗셈 할 때도요. 이렇게 세로식, 가로식, 검산식 3개가 세트로 항상 같이 공부하는 습관이 있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 받아올림, 받아내림, 안 쓰기. 예를 들어서 394 더하기 547 이 덧셈을 할 때
보통 학생들이 처음에는 4 더하기 7은 11, 그 다음에 1 더하기 9 더하기 4는 14, 그래서 1 더하기 3 더하기 5는 9, 답은 941. 이와 같이 받아 올림을 위에 써주고 뺄셈에서도 받아 내림을 쓰는데, 이것은 처음 공부할 때만 잠깐 이렇게 하고 4학년, 5학년, 6학년 올라가서는 점점 이걸 안 쓰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6학년인데도 아직까지 이거 쓰고 있다는 것은 훈련을 안 했고 암산이 너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계속 쓰면 수학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394 더하기 547 할 때 이 받아올림 안 쓰고 4 더하기 7은 11, 1이 써있다는 걸 상상해야 돼요. 1 더하기 9 더하기 4는 14, 또 1이 있다고 상상해야 돼요. 1 더하기 3 더하기 5는 9, 941. 이렇게 하고 나중에 더 훈련이 되었을 때는 이왕이면 끝에서부터가 아니라 앞에서부터 쓰도록 훈련하면 더 좋습니다. 394 더하기 547은 올라가서 900, 또 올라가서 41, 이렇게 이왕이면 앞에서부터 쓰는 훈련까지 가면 좋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꾸 안 쓰는 훈련, 암산하는 훈련, 적게 쓰고 답을 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계속 이걸 쓰고자 고집하는 학생이 있다면 세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릿수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를 더 충분히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75 더하기 86, 이것을 쓰지 않고 바로 답을 구하는 1 하나 올라가니까 6, 1, 161, 또는 이 계산을 올라가서 161, 이렇게 위에 쓰지 않고 구하는 훈련을 더 충분히 많이 하고, 이게 지겨워지면 그때 세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릿수로 올라가야지, 이것을 충분히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이 고집을 피웁니다. 곱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235 곱하기 47 할 때, 자, 235 곱하기 7 할 때 5, 7에 35, 옆에다가 3을 꼭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3, 7에 21에다가 3 더하면 24, 그러니까 4하고 또 2가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 2, 7에 14에다가 2를 더해서 16, 그 다음에 235 곱하기 4, 4, 5, 20, 0하고 꼭 옆에다가 또 2를 써요. 그 다음에 3, 4, 10에다 2 더하니까 14 하고 또 2를 꼭 써요. 그 다음에 2, 4, 8에다 1 더해서 9, 그래서 더해서 5, 4, 0 하나 올라가니까 11, 답은 11045. 꼭 이렇게 받아 올림을 표시해야만 계산이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역시 이거 쓰지 않고 외워가면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시범 보일게요. 235 곱하기 47을 하는데 235 곱하기 5, 5, 7에 35, 5 쓰고 3을 쓰지 말고 머릿속으로 외우세요. 3, 3, 3, 3, 7에 21, 3, 3, 3, 24, 4, 4, 4 쓰고 2 올라갔어요. 2를 외우세요. 2, 7에 14에다가 2를 더해서 1, 6, 1645. 그 다음 235 곱하기 4, 4, 5, 20, 0. 그 다음에 2 외우세요. 3, 4, 12에다가 2, 14, 4 쓰고 1 올라간 거 1 외우세요. 2, 4, 8, 1 더해서 9, 그래서 더해서 5, 4, 0, 1, 1. 이렇게 해야지 아까 같이 받아 올림을 옆에다 적어 놓는 습관 별로 안 좋아요. 세 번째, 어림하기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5학년 학생과 수업 때 있었던 일입니다. 96 나누기 1을 그 학생은 58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땡땡아 100 나누기 2가 얼마니? 그랬더니 50이요 라고 얘기를 잘했어요. 그러면 96은 100보다 크니 작니? 작아요. 그러면 96 나누기 2는 50보다 커야 되니 작아야 되니? 작아야죠. 그런데 네 답은 어떻게 50보다 큰 답이 나왔니? 이 학생은 계산할 때 전혀 어느 정도 되겠구나 라고 어림을 안 하는 겁니다. 100을 이용해서 강제로 어림하기를 시킨 겁니다. 이 학생이 나온 58은
96 나누기 2를 한 것이 아니라 116 나누기 2를 해서 답을 써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3 곱하기 35가 있다고 해볼게요. 23 곱하기 35가 얼마쯤 나올 것 같으세요? 700쯤? 800쯤? 900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계산하기 전에 이 답이 얼마쯤 나올 것 같다라고 한번 찍어보고 이 답을 정확히 알고 싶을 때 이렇게 써서 계산하는 거예요. 23 곱하기 5, 3, 5, 15, 1 올라가고 10 더하기 1, 1, 5. 그 다음 23 곱하기 3은 3, 3은 9, 2, 3은 6. 더해주면 5, 0 하나 올라가니까 아하 805라고 나왔군요. 자, 아까 찍었을 때 800이라고 찍으신 분은 수감이 좋은 겁니다. 아마 수학을 잘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수학 잘하고 계산 잘하는 학생들은요, 먼저 얼마쯤 나올 것 같다 라고 늘 궁금해하고 찍어봅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가 찍은 거랑 정확한 답이랑 차이를 비교하면서 이 훈련을 계속하면 할수록 찍는 실력이 점점 좋아지고 수감이 개발됩니다. 수학에서는요, 인간 계산기가 되자, 인간 각도기가 되자, 인간 자가 되자, 이런 것들이 초등 수학의 학습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선분이 있을 때 이 선분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쯤 될 것 같으세요? 정확한 값을 알고 싶으면 자를 이용해서 측정해 보세요. 이런 각이 있을 때 이 각이 몇 도쯤 나올 것 같으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그리고 정확한 값을 알고 싶으면 각도기로 측정해 보세요. 이걸 자꾸 하면 할수록 잘 찍게 되고 정답과 가까워집니다. 이 어림하기가 왜 중요하냐면 2와 3분의 1 곱하기 3과 5분의 4가 있다고 합시다. 이 식을 계산하면 얼마쯤 나올 것 같으세요? 역시 먼저 한번 찍어 보세요. 7, 8, 9, 8과 15분의 13. 이 수는 2와 3 사이에 있는 수예요. 이 수는 3과 4 사이에 있는 수예요. 그래서 2와 3의 곱보다는 커야만 합니다. 3보다는 작은 수, 4보다는 작은 수니까 3 곱하기 4보다도 작아야 돼요. 6과 12 사이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 결과가 8과 15분의 13이에요. 그런데 이 답을 6보다 한참 작은 수, 12보다 한참 큰 수로 답 쓰는 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수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늘 어림하기를 먼저 해보고 실제 값은 6과 12 사이에 이 정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오늘 연산에 대한 꿀팁. 첫 번째, 거꾸로 계산하기. 두 번째, 받아올림, 받아내림 가능한 쓰지 않기. 세 번째, 어림하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